저기 엔잡스쿨 8기는 시험 보셨다면서요? 네. 얼굴 기준으로. 맞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지금 다 합격자들만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네. 저 실제로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강의 제목을 먼저 받았어요. 이걸로 해달라. 우리들의 지금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일단 내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꼭 그걸 노린 건 아닌데. 네, 좋습니다. 제가 그 25년 그 재무설계사가 전직이에요. 네, 제가 네? 왜요? 너무 달라요, 사진이? 뭐 하다마지만 좀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네? 아, 그래요? 그럼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25년 동안 그 일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원래 제 그 재무설계사 전에 전직은 광고 기획자였어요. 광고 기획자 3년을 하고 그때 제가 샐러리맨을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일단은 내 뭐 학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빨리 벗어버려야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샐러리맨의 삶은 일단 돈이 안 된다라고 그 당시 단정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선배들은 가장 성실하게 앞장서서 일하는 이용민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난리가 나셨나 봐요. 그 선배들이 엄청 많이 말리셨어요. 네가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무슨 또 아주머니들이 하는 일을 하느냐, 그 당시에만 해도. 근데 제 생각은 달랐던 게 제가 뭔가 좀 주도적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재무설계사의 길을 갔는데 그때 뉴스킨을 먼저 만났으면 정말 제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뉴스킨으로 성장하신 많은 리더분들 보면서 삶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제 오늘 그 강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장 소득이 뚝 끊겼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 얼마 정도 끊길 수 있으세요? 눈을 피해. 갑자기 저를 잘 보시다 보니 눈을 피하네. 한 달이요. 한 달. 그래서 오신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나 한 5년 이상 버틸 수 있다. 집 안 팔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보험설계사들은 그래서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해라. 이런 논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좀처럼 잘 안 죽어요, 요즘 사람들이.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해가지고 요즘 사망률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수입이 끊긴다면은 모든 가정들이 다 정말 굉장히 그 곤란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꼭 사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수입을 끊긴다. 네. 일단 나이가 들면 끊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앙이 뭐예요? 너무 오래 산다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무설계의 모든 기초가 바뀌고 있는 게 수명의 연장 때문에 사실 그래요. 예전에는 모든 게 80세 기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대혁명 몇 세죠? 100세가 돌파됐어요. 100세가 돌파된 거를 뭘 보면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요새 나오는 연금 상품들이 보면은 최저 보증이 100세예요. 갑자기 그 보험사들이 인심 후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통계청에서 이미 예측 자체가 100세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100세 보증형으로 줘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걸어도. 그래서 보험사들이 평균 수명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 계산하면은 도산하는 회사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보험사 중에서도 최초의 보험사라고 했던 에키터블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 망했어요. 연금 설계안을 잘못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질 거라고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연금 하나 때문에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다.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는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는 예측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90년대생들 혹시 계세요? 90년대생들은 120세를 각오해야 된다. 초기 영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 상태 너무 좋잖아요. 자,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되면 은퇴 후 생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균 은퇴 연령이 55세라고 썼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51세입니다. 네, 조금 이거 4년 제가 조금 더 제가 연장해 드렸어요. 뭐든 하시라고. 네. 근데 실제로 51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꽤 지금 잘 나가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뭐 연일 뭐 K-팝이니 뭐 해가지고 국가 경쟁력도 엄청 높아지고 우리나라 여권 파워도 세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예요. 네. 즉 43.4%라는 게 뭐냐면 노인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걷는 나라일까요? 적게 걷는 나라일까요? 적게 걷는 거 알고 계시죠? 유럽 같은 경우 거의 반대가 버려요. 네. 대신 노후에 대한 그 연금 제도가 조금 더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내는 연금 자체도 작잖아요. 국민연금을 내는 것 자체도 작은데 지금 가구당 출산율이 0.7 이하로 지금 떨어졌죠. 그러면 2명이 만나서 2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명 만나서 1명도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금의 가장 기본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금 받을 때쯤 되면 70세, 80세 정도가 되면요.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연금을 내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 1명당 노인 3명을 부양해요. 국민연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네. 이 인구 구조 하에서는 어떤 연금도 버틸 수가 없다. 네. 공공연금에서는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면 기대 뭐 이렇게 연금액 있잖아요. 그거 믿고 노후 설계하시다간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 줄여가면서 일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OECD 중에서도 이렇게 이럴까요? 우리 돈 다 어디 간 거죠? 자식한테 다 줘버려요. 자식들이 문제예요. 이놈의 자식이요? 제가 그래서 자식을 안 낳은 건 아니에요. 사실 되게 낳고 싶었는데 그런 자식 안 생기네.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른 구조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 1, 2차 농업 그다음 공업혁명 때고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지금은 전혀 이제 게임이 다르다. 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의 개념이 개인의 캐시플로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예전에는 무조건 뭐를 강조했냐면 어떻게 하면 저축하고 아끼고 내 소득을 쪼개가지고 몇 퍼센트는 어디에다 놓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보험설계사들 나는 그 얘기 많이 지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래서 꼭 여기에 그 보험은 꼭 몇 퍼센트 이상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불가능하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불가능해졌어요. 씀씀이도 너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저축 안 하는 나라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개인 저축률이 진짜 떨어져요. 그리고 개인 연금 가입률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OECD 노인 빈곤율이 1위잖아요. 앞으로는 더 확고한 1위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부정선생님은 노후 걱정 없으시잖아요. 편안하시죠. 자, 경제적 사분면 ESBI 뭐죠? MBTI인가요? 뭐예요? 자,
ESBI를 정확히 내가 말할 수 있다. 뭐예요? 네? 직장인. 네, 이가 뭐예요? 네. 영어로 대답해주세요. 영어를 하죠. 갑자기 잃어버리시죠? 자, 영어 약자예요. 인플로이드,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드, 그 다음 비즈니스 비즈니스 오너, 그 다음 인베스터. 네네. 거기가 다 다르네. 인베스까지는 맞았는데 다 다르네. 네. 자, 일단은 좌측면을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종업원 형태로, 내가 한마디로 그 예전 조선으로 따지면 뭘까요? 노예. 하인 정도로 할까요? 소장농? 소장농? 네.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한 번씩은 다 거쳐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치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착각인 거죠. 그냥 내가 다른 사람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 먼저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용한다고 해서 셀프 인플로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용한다.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너무 뼈저리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 세계의 돈의 5%를 이 전체 95%에서 나눠 먹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우측 사군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오너가 되잖아요. 이 사업가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사장님이 진짜 비즈니스 오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게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하고 어떤 차이 있죠? 시스템이 있고 없고잖아요. 즉 내가 한 몇 년간 떠나 있어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굴러가느냐 안 가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돈이 모이면 돈이 돈을 낳는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혹시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예요. 얼마 갖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감당 못하게 갖고 있어요. 얼마? 나 대충 알 것 같다. 일론 머스크는 다 아니까 걔가 얼마 갖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겁을 내시네. 한번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얼마 같아요? 그냥 직감적으로 2조. 자, 2조 나왔습니다. 그 다음 300조. 네? 300조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00조 나왔습니다. 그 다음 5천조는 조금, 5천조가 뭔지 모르시죠? 지금 1200조 추산. 역대 인류 역사상 1000조를 돌파 최초예요. 그런데 앞으로 더 커질 예정. 서울시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요. 대한민국 2년 예산을 갖고 있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볼 때는 95%의 사람이 5% 나눠 먹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요즘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버는 사람들이 정말 끝없이 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 절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만들어져요. 자, 지난번에 그 600억 돌파하신 이웃집 아저씨의 사례를 제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팔아야겠어. 그래가지고 뭘 파냐 이렇게 부동산을 계속 부동산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다고 그 보유세만 몇 억을 내신대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죠.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리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많은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허상이 아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이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들으시면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노동소득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뭐죠? 오버드라이브 생각이 드세요. 너무 힘들고요. 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 페이는 없다. 너무 당연한데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이게
아무리 많이 버는 노동자라도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거나 늙어서는 반드시 일은 멈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몇 분 대답하셨어요? 의사, 변호사도 결국은 고임금 노동자일 뿐이다. 제가 이제 제 고객 중에 의사, 변호사들이 좀 꽤 있으세요. 그분들 이제 규모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새끼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계신 대장 변호사, 그럼 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계속 대출을 받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렇거든요. 제 법무법인을 갖고 있고 거기에 파트너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요즘 고민이 깊더라고요. 이 수임료를 먹튀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트너 변호사한테 월급 주느라고 계속 대출을 받아요. 처음에 잘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분들도 막 힘드니까 일단 소송에 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뻑하면 소송 걸죠. 소송 걸고 해서 나중에 수임료를 못 내고 도망가. 그게 엄청 많아요. 자, 의사들 예전에는 치과 의사분들 침대 베드 하나당 얼마다 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침대를 간 게 아니라 치과를 갔어요. 근데 의자가 한 5개 있거든요. 아, 이분은 5, 8에 4천만 원 버는 거야 월. 이렇게 딱 계산이 나왔어요. 요즘 그 공식이 또 깨졌어요. 그 공식 깨지고 제 의사 고객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훈 씨, 난 너무 삶이 지긋지긋해 그랬어요. 미쳐버리겠다. 왜냐면은 돈은 버는데 쓸 시간이 없어. 네. 근데 환자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입을 벌리라고 입 앞만 보고 있어. 하루 종일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려.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그분들 막 이렇게 좀 한번 놀아도 이상하게 변태적으로 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수명보다 몇 살이 적은지 아세요? 15년이죠. 모르셨죠? 네. 의사들 중에서도 치과 의사가 제일 안정적으로 많이 벌 것 같은데 수명은 제일 적다. 그래서 고소득은 부유함처럼 보이지만 멈출 수 없는 구조는 감옥과 같다. 내가 뭐냐면 내 노동을 한시라도 멈출 수 없다. 왜냐면 이분들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시잖아요. 계속 오늘 내가 매출 얼마를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우면 고객들이 떨어져 나니까 또 페이 주는 닥터들을 또 임시 고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이 또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요즘 잘 안 돈다 이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구의 핵심의 결론은 지금 얼마를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이 구조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의 크기보다 수입이 만들어지는 시스템과 구조가 진짜 부를 가져온다. 진짜 부라는 거는 뭐예요? 돈과 시간. 네. 진짜 부는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자유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난한 백수가 누리는 자유와 큰 소득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시스템을 소유한 자유는 전혀 다른 자유다. 셀러리맨 안정적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잖아요. 요즘 셀러리맨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그래요, 솔직히. 아직도 셀러리맨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득 창출 기간 30년, 소득 없는 기간 45년. 30년 벌어서 45년을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보세요.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일단 이거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수도권에서 집 한 채를 평생 한 번은 내 명의로 갖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서 서울에서는 사실 30평대가 이제 10억으로 해결이 안 되죠. 자, 자녀 양육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결혼 한 4억 정도 든다. 왜냐면 실제로 훨씬 더 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노후를 다 갉아먹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사실.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생활비를 굉장히 축소해서 진짜 2명이서 300만 원 쓰면 넉넉해요? 그래서 생활을 답답하죠. 그걸 싸워 서로. 왜 넌 이걸 더 쓰고 뭐 왜 가계부를 안 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써도 30세부터 평균 수명까지 70년을 하면 25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한 명 낳고 내 집 하나를 하고 아주 저렴하게 생활을 해도 40억 가까이 가요. 그렇죠. 그 다음 현실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1년에 연봉 5천만 원을 30년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 어떻게 잡히냐면은 10억 잡혀요. 10억 잡힙니다. 평생 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은 10억으로 봐요. 지금 현재. 근데 아주 그냥 관대하게 15억으로 잡아놨어요. 그래도 갭이 크죠. 그래서 맞벌이를 해. 그래도 갭이 그럼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제 집을 포기하거나 이제 자녀를 안 낳거나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도 풍족한 삶은 아니에요, 사실. 생활비만 해도 25억 정도를 각오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무조건 절약해야 된다, 근검절약해야 된다는 게 덕목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사실 예전부터 그랬는데 요즘은 더더군다나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실질 금리와 물가 상승률 차이를 보면 항상 물가 상승률이 더 높죠. 금리보다 플러스 1에서 1.5 정도가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는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 아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보니까 화장실 대련에 화장지 4칸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실제로 있어요. 그 연예인 그 김종국 씨 아버지가 5칸 썼다고. 많이 쓰세요? 네. 네. 자, 이제 자영업자들은 어떨까요? 이 자영업 맨 처음에 이제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조금 이제 좀 우쭐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내 돈을 일단 투자해야 돼. 내 돈 안 투자하고 자영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을 거의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아닌 가장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가 내가 되는 게 바로 자영업입니다. 근데 이나마 잘 되면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5년 내 폐업률이 지금 80% 잡혀요. 자영업자. 네. 그래서 20%가 생존하는데 살아남은 20%가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자영업으로 돈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점도 막 내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상업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개인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럼 나는 네이버 들어가지고 쿠팡 들어가서 팔아야겠다 하던 분들은 또 왜 도태돼요? 그럼 규모의 경제에서 도태돼요. 일단 한번 경쟁자들을 죽이려고 한번 쌍값을 확 후드로 쳐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경쟁자 하나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규모의 경제가 그만큼 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이 없는 사장님은 사업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다.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비즈니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이 시스템을 가진 게 진짜 비즈니스다. 근데 이제 우리 자산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무슨 자산 좋아해요, 주로? 부동산 좋아하죠. 부동산 좋아하고 모르겠어요. 우리는 연금, 저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동산을 주로 많이 좋아하죠.
근데 보세요. 만약 내가 노후를 월세로 갖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워낙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함정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월세 2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월 10억 정도의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10억이 있어서 이 부동산 사서 이렇게 굴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해도 월세 받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남겠구나 해가지고 오피스텔도 몇 개씩 구입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수익형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그다음 수성관리비, 공실리스크 다 빼고 나면은 실제 월 수입이 10억 부동산당 한 100만 원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서울 쪽은 더 떨어져요. 오히려 같은 가격이면 지방 쪽 월세가 조금 더 세요. 그런데 지방 부동산의 함정은 또 뭐예요? 부동산 자체가 성장을 못한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지금. 네, 공실률이 너무 많잖아요. 빈 건물도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옆에서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새로 또 짓고 있어. 네, 이건 제가 좀 적나라하게 파볼게요. 그냥 이거는 알아두면 되게 똑똑하다는 소리 됩니다. 일단 부동산 취득세 있죠. 그다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는 일단 주택을 사면 1%에서 3% 정도를 먼저 일단 국가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연 0.5에서 2.7% 매년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감가상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 부동산이 확 성장하는 곳을 샀으면 이거 내고도 성장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동산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보세요. 네. 정말 몇몇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나머지 부동산들은 다 하향세를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가장 입주하는 건 이제 인구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양도세. 그래서 막 차익 이만큼 나서 이제 이걸 팔아야겠어. 팔았더니 그 이익금에서 6%에서 45%를 또 떼요. 이익이 난 거에서. 그런데 2주택 이상 되면은 75%까지 징벌적으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거든요. 굉장히 옥죄겠죠. 그리고 뭐 수성비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고 이거 집 좀 노후주택이면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네. 그리고 공실 리스크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진 거예요. 공실이 한두 달, 두세 달 돼버리면 지금까지 뭔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 확 까여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 1.2% 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금의 함정은 뭐예요? 연금이라는 돈을 묶어두면 굉장히 안전 자산이긴 하지만 그 안전이 오히려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게 연금 설계표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쓰던 프로그램인데 연금 한번 이게 뭐냐면은 벌써 월보험료 2,200만 원 넘고 뭘 저렇게 많이 하시죠? 이게 뭐냐면 40세 여성이 10년 납으로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데 60세부터 100세까지 매달 1,000만 원씩 받으려면 보험료를 얼마 내야 되느냐 이게 대학교예요. 2배 이상 더 내죠. 왜냐면 납입 기간은 10년이고 받는 기간은 40년이니까 그나마 돈을 불리는 거예요. 한 1.8배 정도 불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세월로 보면 2,000만 원 받으려고 2,200만 원을 납입해? 라는 아마 이제 그나마 돈이 있으면 내겠는데 이거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뉴스킨에서 월 500만 원이 권리소득화돼서 들어온다 그거 감이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연금으로 따지면 월보험료 1,100만 원 내야 돼요. 매월 10년간. 그래야지 그 권리소득 500만 원이 생겨요. 권리소득 500만 원을 무시할 게 절대 아니라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뉴스킨에서 월 500을 버는 권리수익을 만드시든
1,000만 원을 만드시든 연금으로 환산해 보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나온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었을 때 엄청 막 많이 벌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실망하고 포기한다라면은 이 구조를 이해 못하는 것이다. 예.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좀 파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노화는 잘 알고 계시죠?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또 파이프라인을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이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이 일 저 일 다 하시는 소득의 통로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파이프라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물동이를 5개 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물동이 5개 노동 수입을 더 강도 있게 하는 게 그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은 수도꼭지를 틀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드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점차 성장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지 지금 당장 일을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변에 파이프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좀 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소득의 정의를 정말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돼야지 리크루팅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어야지 그게 눈빛으로 나올 수 있어야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이게 전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이 확신이고 저는 뉴스킨이 리스크 제로의 창업이라고 예전에는 그 내 다단계 하시다가 돈 막 나 한 3천 잃었어 있죠. 거기 왜 그렇게 많이 잃었죠? 소비자가 없어서 아예 그런 구조예요. 그 불법 다단계들은 처음부터 가입 자체가 비싸요. 가입비 자체가 비싸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오면서 돈이 생겨요. 그 사람이 어떤 매출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사람 장사가 되는 거죠. 그게 불법 다단계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초기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 돈으로 막 뭔가를 하는 거죠. 보통 근데 품목이 뭐예요? 옥장편, 석류액,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집에 발효되고 있죠. 하도 많이 쌓아놓으면 자체가 발효가 되더라고요. 일단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여기 혹시 여기 자본금 거시고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동네에 배달치킨집 초기 자본금 얼마인지 아세요? 매장 안 내는 거. 그냥 정말 배달 중 5천에서 7천이에요. 네.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해. 시설비로 주로 쓰여요. 네. 맨 처음에 가맹비 주고 그다음 그 장소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권리금까지 냈었으면은 다음에 나는 권리금을 내는데 내가 이거 할 때 권리금 못 받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다. 그리고 요즘 권리금의 개념이 주로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주로 인테리어 비용. 그래서 제 조카가 말 안 듣고 얼마 전에 일을 저질러가지고 8천만 원 권리금을 주고 부활했어요. 속 터져 죽어버리겠어요. 네. 그런데 또 3천만 원 안 들었더니 그 일 시작하고 나서 15일 만에 그 좀 규모는 다행히 크진 않았죠. 화재가 났어요. 거기 뭐 음악 연습실 같은 거였는데 거기 전열기를 안 끄고 가가지고 장판이 눌러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큰 화재는 아닌데 보니까 그게 이제 막 해서 고무 타는 게 온 매장을 다 물들여 버려가지고 그 냄새 빼는 데만 해도 그게 몇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자영업자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진짜. 네. 권리금 꽤 많이 진짜 주고 했는데 근데 그 권리금을 받고 넘긴 사람도 보니까 그분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총 인테리어 비용이 1억 6천이 들었는데 권리금으로 7,500 받은 거예요. 그분은 승손실로 끝난 거야. 2년 동안 그거 하다가 안 돼서 한 건데 그걸 또 속아서 한 거죠. 자산 가치 형성, 시간이 지날수록 수억 원의 자산으로 가치 성장을 한다. 네. 이 여기서의 자산은 뭐죠? 뉴스킨에서의 자산은 소비자, 네, 사업자 조직이에요. 네, 사업자 조직. 그리고 시스템 소득이죠. 이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물가가 올라서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내 권리 수익도 자동 상승된다. 깎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하이엔드 1인 기업이라고 저희가 완전히 진짜 하이엔드 1인 기업이다. 첫 번째 나이 제한이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봐서도 20대부터 앉아 계시거든요. 20대부터 60대, 70대도 계세요. 아, 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정말 다양한 연령이 입사 시험 없이 학력 제한 없이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거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학벌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배경 제한도 없고, 더 엄밀히 말하면 인맥 제한도 없다 이제. SNS가 생기면서부터 정말 카톡에 내 친구 100명밖에 안 되는 분들이 성장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스폰서인 김은영 사장님도 이게 하위 파트너가 예전에 한 이제 250명, 300명 정도 됐었을 때, 그게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파트너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 지인이 몇 명이었어요? 이렇게 인맥이 몇 명이에요? 그게 딱 2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퍼져나가고 소개받고 홀드했는데, 요즘은 SNS라는 굉장히 강력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SNS를 저는 지금 굉장히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캔으로 얼마 벌지 한번 이제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거기 여기 한번 좀 봐주세요. 놀라실까봐. 여러분들 일대 몇 명 안착시키고 싶어요? 10명이요? 너무 많이 보시겠는데? 이 시스템에 진짜 안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어도 끝까지 뿌리내릴 사람을 정말 시스템 안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 한번 확률로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조금 더 내리시면, 더 내리시고, 네. 여기 표부터. 네. 네. 제가 나왔네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일대 6명의 완전한 안착.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 일대 6명을 적어도 500만 장자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이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전체 파트너 수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뭐예요? 일대 만들기. 일대 만들기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일대를 글로벌 기업이니까 외국인으로 6명을 6명. 이거를 5년 안에 하셔도 좋고 15년 안에 하셔도 좋아요. 자기의 속도대로 하시되, 저는 분명히 첫 속도는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테이크오프를 하려면 일정하게 내는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연료는 연료대로 낭비하고 절대 항력이라는 걸 받지 못해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그 속도가 있거든요. 그 속도가 나올 때까지는 그 짧은 활주로의 길이가 있어요. 그게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활주로의 길이가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집중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저기 성사님 저는 조금 천천히 다지면서 갈게요. 제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뜨겠다는 거야. 내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소리야. 맞아요? 안 달리겠다는 거.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일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냥 달리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6명이 안착이 됩니다. 내가 달리지 않는데 차근차근 좋은 사람 한 사람씩 앉혀가지고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1대1 파트너 사장님께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4명
이분들도 6명을 하면 좋은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본 4분씩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대는 24명. 이 표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어느 순간 딱 인사이트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매직아이처럼. 그리고 3대는 2배 성장만 한번 해볼게요. 2배 성장. 그래서 각각 8명이 한 명이 2명씩 만약 리크루팅 했을 때 그러면 내 3대 파트너 사장님들은 총 48명이 되시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배 성장을 하면은 내 4대는 몇 명이 될까요? 수학과 나오셨네. 자, 5레벨 몇 명? 2배 성장하면 152인구예요. 192명. 그다음 마지막으로 6대. 똑똑하신데 384명. 그러면은 다 합하면은 내 전체 사업자 수는 몇 명일까? 700 무슨 8이요? 768 나왔습니다. 그다음 뻥튀기 받으신 사장님 빨리 좀 포기하고 계셨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는 게 내 사업이에요. 그냥 보고 사람이 참 많네. 저 언제 다 따다 붙였대. 이러지 마시고 이게 내 파트너가 돼야 돼요. 이분들이 750명. 750명의 사업자는 내 일대 6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750명은 내가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매니아 고객 30명. 내 일대가 6명이 안착해서 뿌리 내릴 때까지 버티게 하는 거. 근데 빠른 속도로 가야지 6명이 안착되는 거.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레버리지가 형성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근데 내가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이탈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탈자들까지 계산을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23,250명의 소비자가 계세요. 뭐 계산이 틀린 것 같아. 750명 곱하기 30하면 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가 더 들어갔냐면 이 750명이 또 들어간 거예요. 즉 내 사업자는 정말 우수한 끝내주는 소비자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내 파트너 그 사장님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나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혀 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야, 소비자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그분들이 너무 이뻐 보이게 만드는 법이에요. 다 우리 소비자다. 소비자인데 사업까지 하는 소비자.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마운 분들. 자, 이거를 이제 같이 환산해 볼게요. 내 6명 있었잖아요. 그 라인 한 명을 만날 확률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진짜 내 일대 핵심 리더 라인 한 명을 만나는데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명을 만나면 한 명이 사업 결심을 한다. 물론 한 2명만 만나는 사업 결심하시는 분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BR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전제예요. 쇼더 플랜 한 사람을 저는 한 명 했습니다. 내가 쇼더 플랜 전혀 하지 않고 TR만 연락에 팔았다. 그거는 저는 리크루팅에 있어서는 만났다라고 카운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이스토리와 쇼더 플랜이 들어간 사람을 한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 10명에게 정식으로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초대하고 강의 들려주고 시스템을 한 결과 BR이 되는 이런 BR들은 훨씬 튼튼하겠죠. 그냥 TR90 2개 구매해가지고 BR 되는 거하고 참 틀리죠. 네. 그러면 그 BR 10명 중에 한 명이 끝까지 뿌리를 내리는 백만장자 이상급이 된다. 네. 그럼 엄청 많이 만나야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실제로 많이 만나셔야 돼요. 100명을 만나야지 한 명의 리더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거를 본인이 인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1대 밑에 3대에서 이런 리더가 한 명 나와줘도 내 1대에서 나오는 거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SNS라든지 콜리도 뭐 요즘 운동 같이 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인맥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내가 만나려고 생각만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6명의 핵심 리더를 만나기 위해 총 600명을 만나야겠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새로운 근거를 좀 마련을 해드리고. 자, 앞에서 보신 표죠. 이게 몇 명이었죠? 네. 총 750명의 사업가 조직을 구축했었을 때 내 소득이 어떻게 발생되나요? 한 사업자당 리드 보너스 5% 평균이 20만 원이죠. 실제로 이게 한 사업자당 3,500 GV 정도를 했을 때 나오는 실제 제 리드 보너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자, 1억 5천이 매달 들어온다. 상상해 보세요. 근데 보면은 이거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몰라. 일단 평장이 그게 한번 좀 찍혀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지금 찍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시다는 게 희망인 거죠. 그걸 지금 앞에서 개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네. 1년이면 18억 원이다. 네, 18억 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와닿으시나요? 40년 동안 만약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구축하는 동안에 무급으로 일해. 무급으로 일하고 나는 60세부터 이거 받을 거야 라고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면 40년 하면은 720억 원. 네. 이거 가까이 가신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아마 믿어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는 이게 진짜예요. 한 핵심 리더 라인 사업자 그 한 명이 120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720억 나누기 6이면 120억이다. 네. 120억이 한 사람,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을 이 반려될 때까지 계속 채굴을 하는 거야. 계속 나는 땅을 파보는 거야. 네. 네. 광산에서 계속 금을 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99명은 나를 깐다 그래야 되나? 100명 만났는데 한 명이 나오면 99명 나를 거절. 그럼 너무 불안한데. 그런데 까였을 때 까인 대가가 1억 2천이에요. 이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자, 까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벌여야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LY 스쿨에서 까이는 걸 만약에 뺨을 한 대씩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거절하는 강도가 뺨을 한 대씩 맞아. 근데 뺨 한 대 시원하게 맞고 1억 2천 받아. 그랬더니 하루에 10번도 맞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뺨을 맞고 다녀라. 마음의 뺨이겠죠. 진짜 좀 때리겠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저도 인간인지라고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한번 후들어 맞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하루에 2명 이상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계속 이거 계산해봐요. 계산을 이것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계산해봐. 다시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그래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 사업 절대 그만두지 않으세요. 중간에 뭐 내 조직이 와해가 되던 정말 믿었던 누가 배신을 하든 개의치 않아요. 나 오늘 그냥 또 1억 2천 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나타나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문이 바뀌어버린다. 가문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난 아직 그 큰 문을 벌기 전에 그래도 저는 생활은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비 버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시세? 연봉 6천 넘는 거예요 이거. 만약 실질 소득 450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은? 그럼 연봉 7,500에서 8,000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자, 3,000씩만 가자. 네, 그렇게 막 너무 그냥 무지막지하게 안 해도 3,000씩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모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연봉 7,000 받으시려면요, 평생 연봉 7,000 못 닦고 그만두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게 일단 시작점인 4명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의 희생양인가요? 이분들도 돈을 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초반에 초기에는 뉴스키는 돈이 안 돼라는 공식을 좀 깨드리려고 이거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것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빨리 연봉 7,000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TR 5개씩 한번 유통해 볼까요? 확 뛰죠. 이거 7,500 받으려면은 연봉 1억천이에요. 직장생활 최소 20년 해서 이사급을 달아야 임원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그냥 전업해서 일주일에 TR 하나씩 유통하자. 그 사람이 4명만 모여주면 받을 수 있는. 상상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슈퍼 조직을 좀 만들자.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일 뭐죠? 레퍼럴 드리잖아요. 그죠? 레퍼럴이 많아져야지 내가 LOI를 넣고 있다라는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레퍼럴이 생겨야지. 이게 만약 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만 이렇게 하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3억 2천에서 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세요. 이게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레퍼링. 이게 2년 전과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생겼을 때 빨리 리크루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 수 있었다. 근데 이 레퍼링이 모든 보세요. 그 전 페이지도 보면 레퍼링이 많은 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레퍼링은 LOI다. 내가 LOI를 열심히 넣는 데서 레퍼링이 나온다. 그래서 이 레퍼링의 개념은 단순히 내 일대 소비자가 만드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내가 지금 LOI 밀어넣고 있는가 거기에서 저는 이게 결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리크루팅하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만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LOI를 넣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본인의 통장에 찍히는 수입을 보고 낙담하실 필요가 없다. 사실은 깨닫는 순간 오늘이 뉴스킨 1일차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연차가 3년차든 5년차든 10년차든 상관없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늘 1일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위대한 건물들은 보이지 않는 기초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기초를 세울 때는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몇 년간은 아무 변화가 없는 대나무도 있죠. 몇 년 동안 이 땅 속에서만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심는 씨앗 하나하나가 지금은 이게 땅 밖으로도 보이지 않고 이게 씨앗이 썩었는지 어쨌는지 모를 것 같지만 반드시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라고 믿으시고 저는 이 보상이라는 거를 뭐 일일이 가서 다 설명해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매일 나한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없어질 때 다시 보상 푸세요. 사람한테 상처 받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보상 푸세요. 보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풀어야 된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용기가 생기고 사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정말 숲과 같은 조직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